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요 방법을 써서 하자. 그러면 단풍이 든 나무도 겨울에 가면 탈수가 된다. 그래서 첫 여름이 올 때 12월 여기 초중순에 물 500에 식용유 25리터에서 한 27리터. 그럼 한 통 반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퐁퐁을 2리터 퐁퐁 요걸 사용해서 퐁퐁하고 식용유하고 물하고 섞으면 잘 섞여요. 뽀얗게. 요거를 12월 달에 요때 얼음일 때 첫 얼음일 때 살포하면 밭에 전체 뿌리면서 바닥에 풀이 있으면 바닥에 풀에도 뿌려야 돼요. 떨어지게 날아 떨어지게. 그러면 바닥에 있는 진딧물, 응애, 총채, 뭐 깍지벌레 애들이 다 죽어요. 그럼 요 식용유는 내년 봄 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영양제로 바뀌어요. 식물성 콩기름이잖아요. 영양제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봄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유막 코팅하면 탈수를 막아주고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내 가온이 건조하다 싶으면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속에 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건조해지면. 그리고 겨울에 포도밭이 마르면 부옇게 되는 거 보셨죠? 위에 표면이. 그거는 비분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땅이 마르면서 땅 속에 있는 수분에 녹아있는 비료분이 위로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이제 들어오는 게 그런 거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분의 과다에 의한 질소 과다에 의한 열매 착과량이 많아서 못 익히는 경우라는 것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가리 함량 부족이죠. 국솥에 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는 원인은 간장이나 소금이 적게 들어서 맛이 없다. 그럼 이 나무도 요 염분, 가리 성분이 작아서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가리 함량만 늘리더라면 잎이 생식 기능 쪽으로 계속 부여해서 지금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몸에 벌레도 잡고 땅바닥에 있는 충도 잡고 하는 게 유막 코팅입니다. 몸에 물이 빠져나가지 마라. 물이 안 빠져나가야만이 내년에 눈이 똑같이 잘 떠요. 어떤 나무는 눈이 똑같이 잘 뜨는데 또렷하게 작년에 도장지도 나고 힘이 쭉쭉 좋았던 나무. 나무는 분명히 컸는데 봄 되면 눈 날 때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비릿비릿하게 나와요. 아직도 가면 가지가 덩숙이한데 시푸른 게 있어요. 그거는 가을에 단풍을 안 들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피부를 보호 안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 유막 코팅은 어떻게 개발했냐면 제가 단감 묘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묘업을 가지고 있어요. 가수 종묘업을. 그래서 단감 묘목이 제일 잘 얼어주는 서촌조생이 되어 있어요. 묘목밭을 12월 달에 캐다가 이놈은 포크레인가 좀 흥기되다 보니까 뒤에서 그 유압 오일이 터져갖고 삑삑 쌌어요. 그 돌아보니까 기름이 쫙 다 묻어 있어. 그래서 포크레인 탁 세우고 그것만 가져오고 에이 기름 묻은 놈은 내년에 다 죽고 기름 안 묻은 놈은 내년에 살아있으니까 저거는 내버려야 되겠다. 에이 아까봐라. 봄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름 안 묻은 놈은 싹 다 죽고 기름 묻은 놈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찾아낸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걸 기술 개발하려고 단감 묘목에다가 기술을 개발하려고 양달 밑에 언덕 밑에 따신 놈이 다 죽어요. 따신 놈이 죽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양달 마을에 석류나무가 잘 안 열어요. 음달 마을에 석류가 잘 열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온갖 머리를 써요. 서대문 밖에다 물을 따라가 양달 음달 다 나눠봐요. 어느 게 많이 마르느냐. 그래서 찾아낸 게 묘목을 갖다 대가리 며칠 탁 날려버리고 한 2만 평을 차광막을 씌웠어요. 묘목밭 2만 평을 차광막을 씌웠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얼쭉 잡아냈는데 이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단풍 들이는 기법을 개발하고 거기다가 유막 코팅을 해버리게 아무것도 안 해도 피부가 봄 되면 나무 키우면 새파래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사무실에 가면 묘목을 흙을 여러 봉지 떠가 담아가 팔아요. 잘 살아요. 아직까지도 봉지 담긴 채로 살아있어요. 내년에도 그거 팔고 있습니다. 봉다리 담긴 채로 가물면 이파리 떨어지다가 비 오면 새로 이파리 나고. 근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여름에 오래 두는 나무는 봉다리에 딱 묶어 물이 안 들어가 말라 죽어요. 여기다 나무 꼬쟁이 한 개 이어갖고 요래 딱 묶어놔 이파리에서 물이 맺히고 요래 들어가 봉다리에 물이 들어가요. 그럼 절대 안 죽어. 묘목을 갖다 봉지 묶을 때 여기다가 흙가지를 한 개 이어갖고 그러면 요래 딱 묶어놓으면 요 공간으로 비가 오면 이파리 물이 요래 쭉 타고 들어가요. 그럼 묶고 봉지가 안 죽어요. 지금도 가면 사무실 앞에 묘목이 봉지에 들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법하고 일반 알고 있는 상식은 하늘 땅 차이 다른 거예요. 경험과 실력이. 봄에 오면 우리가 또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3월 말 4월 언제 눈이 나오죠? 포도가 4월 초부터 4월 한 중순 10일에 좀 초중순부터 중순부터 나오죠. 10일에서 한 25일 10일 정도 되면 눈 나옵니까? 되면 4월 5일 15일 지나나. 예, 신고는 그래 4월 한 10일 되면 10일부터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 4월 말, 예, 감대 5월 말, 6월 말. 이렇게 되면 4월 초에 눈이 난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시기에 수비해야 돼요. 설탕 한 포 몇 킬로짜리로 봐요? 15kg. 또 야, 어르신들이 머리가 내보다 더 빨라. 한마디면 바로 튀어나오게 저보다 머리 해지는 게 더 빨라. 15kg 한 포를 목매시 골드 그린 2리터와 요 2리터와 설탕 한 포를 살포해가지고 피부로 이제 먹여서 맹해로 맞고 수정 능력 좋아지고 힘을 길러는 겁니다. 간수하는 거라요, 그래. 이파리 옆면 몸뚱이에다가. 그냥 줄거리에다 쳤나봐요, 줄거리. 그렇죠. 그 설탕만 쳤을 때는요. 설탕 맞춰서 설탕 효과만 오죠. 설탕도 조금씩도 그 효과를 내줬거든요. 골드 그린하고 꽃이 크게 핍니다. 복숭아하고 그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황금알농법은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 것에 거의 국한돼가 강의합니다. 그거는 결국에 저 머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하고 자두에 골드 그린하고 설탕을 농도를 낮추어가 썼는데 낮추니까 봄 냉해에 조금 그게 있어요. 수정 능력이 고건이는 되는데 그래서 아예 설탕을 얼마 안 하니까 늘려버렸어요. 설탕은 물 500에 20kg를 넣어가지고 배추밭에 가서 뿌려도 배추가 안 죽어요. 타지도 안 하고.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마늘밭이나 겨울을 나는 작물들은 설탕 농도를 높여줘야만 잎이 안 말라요. 그럼 이 농도를 우리가 줬는데 이 나무들은 다 먹겠습니까?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그 조금이 단풍이 들었을 때하고 안 들을 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죠. 단풍이 들나무 안 나무.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먹일까? 요렇게 살포했다면 피부에서 조금 흡수되고 안 되고 붙어 있을 거예요. 맹물을 주면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몸속에 들어간 것도 또 이동시키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목매 시비는 비가 자주 오는 애는 3번 정도 해주고 비가 안 오면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 농약 살균제나 이런 거를 섞어도 돼요?
칼슘제 저기에다가 저기다가요. 예. 철대 농약 철대 저거 쓰고 저거 번역이 되느냐고. 번역이 되네. 칼슘제야. 그냥 일반 농약이요. 농약은 되는데 영양제는 쓰지 마라 그럽니다. 영양제 말고 농약. 농약은 됩니다. 예, 농약 살. 농약은 쓰라 그러는데 거린이나 칼라에 칼슘이 칼라에 있기 때문에 칼슘제 쓰지 마라 그럽니다. 아, 예, 그거는 안 쓰고. 예. 그래서 다른 자재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마라. 쓰면 저거를 시비를 일면 시비를 할때 예, 목매시 농약하고 같이 섞어서 시비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됩니다. 저거 쓰고 조금 있다가 농약을 쳐야 되느냐. 저희 제품은 농약하고 다 혼용이 됩니다. 영양제만 쓰지 마라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황산가리를 쓰면 골드 칼라에 황산가리 쓰면 결합을 해요. 뭉치요. 그래서 염화가리를 쓰라 그래요. 예. 그 황산가리를 쓰면 이 골드 칼라의 칼슘하고 황이 결합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 좋은 염화가리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봄에 2번 정도에 2, 3회 해주면 수정 능력이 좋아서 훨씬 좋아집니다. 이때부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잎이 나면 새순이 나면 요 새순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잎의 두께만큼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잎에 연면 시비하고 물을 뿌리면 자꾸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하우스에 비가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상단에 미니 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리는 장치에만이 포도가 여름에 장애를 안 받아요. 포도 이파리 속에 보면 여름에 중간에 탄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햇빛이 있죠. 그 탔을 때는 여름에 성숙해야 되는 시기에 죽을랑말랑 하니까 안 자란 거예요. 그때는 저녁이나 아침에 잎에다가 맹물을 뿌려서 함수량을 늘려줘야만 낮에 일을 잘해요. 자, 그제 가서 며칠 전에 강의를 하고 왔어요. 포도밭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잎이 두 장이 타요. 잎이 타서 죽을 정도의 잎의 함수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만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지역 포도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쪽에 저 위쪽에 거봉 포도나 이런 거 맛있는 포도라고 사면 맛없는 포도 있죠. 그거 가보면 하우스가 우리 지역에 비가림이 낮은데 그건 높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파리 위에가 여름에 되면 누리끼리하게 벌겋게 돼 있어요. 탈수에 의해서 잎에다가 함수량 부족으로 잎이 고실러진 거예요. 그 잎이 고실러진 거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이 고실러져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포도농사 잘 짓는다고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서 낮에 물을 못 줄 사정이면 오후 4시 정도에서 잎을 물을 뿌려 가지고 회복시켜 줘야만이 내일 오전까지 견디고 그 다음날도 잎에다 물을 뿌려서 회복시켜 줘요. 그거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해가지고 물을 뿌리면 밑에 봉지 포도 송이에 좀 지장은 없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봉지는 갈아치울 수가 있지만은 포도가 맛없는 거는 못 파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교육 내용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잎이 타도 익힐 자신이 있으면 잎이 타도 그냥 두고, 그죠? 포도 봉지보다는 상품이 더 중요한데 봉지는 오염이 돼도 갈 수가 있지만은 포도가 나빠졌을 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그 포도가 4월 달에 잎이 나는 순간에는 지상부가 뿌리를 결정해요. 그래서 몸에서 먹어 있는 작년에 있는 영양소로가 자랄 건데
목면 시비에 설탕을 먹여놨기 때문에 힘이 배가 돼 있다. 작년에는 단풍을 들라고 용을 쓰고 겨울에는 피부가 물을 안 빠지나고 눈이 요 식용유 코팅을 해서 눈이 깨끗해요. 눈이 하나도 흰눈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나무들이 가보면 전쟁은 눈을 좋은 걸 뒀는데 봄 되면 눈이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 눈이 있죠. 그 힘이 없는 눈이 발생한 그 겨울에 탈수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유막 코팅해서 탈수를 막았고 봄에는 새순이 나오고 수정이 잘 되라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먹이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하면은 아상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상 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눈 안 틀게 왜 아상 처리를 하는 용도잖아요, 용도가. 눈의 요거는 눈의 크기하고 큰 거부터 많이 뜨는데 요거는 탈수량을 막아서 몸속에서 같이 행동을 하는 거 만들었는데 나무 가지가 요렇게 있다면 요게 먼저 뜨지 요게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상 처리는 요거를 카트해 주는 거고 요거를 보호해 놓은 거는 유막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길게 둘 때 아상을 하는 거지 어린 나무 그거죠. 긴 나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목은 안 했는데. 어린 나무에 아상을 하는 거고 지금 큰 성목에는 우리가 눈이 뭐 한두 마디 두죠. 두 마디 두면 아상을 할 필요 없이 요 에너지로서 보호를 해가 눈을 잘 뜹니다. 그런데 그 눈이 지금까지 보면 분명히 가지도 좋고 눈을 좋은 걸 뒀는데 늦게 나는 거 있죠. 힘없고 그게 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늦게 났기 때문에 힘을 늦게 받아서 가을 때도 등숙이 안 되고 열매를 잘 못 익힌다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한 단풍을 들이고 유막 코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탕을 쓰는 거는 다음 일을 막아내려 쓰는 거예요. 가을에는 봄에 눈 뜨는 걸 하는 거고 지금은 눈이 뜨는 놈을 살을 찌우고 꽃을 잘 피우기 위해 사용하는 전 단계에 쓰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항시 앞에 있어요. 전 단계가 뒤에 나오고 이게 앞 다음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눈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혔을 때 날아가는 포도가 없나요? 100포도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에 작년에 수세가 좋았는데 그런 걸 발생하고 저는 수세도 별로 안 좋은데 해마다 포도 잘 내는 거 있죠. 그거는 그게 100포도 안 생기죠. 그것도 지금 눈이 괜찮았는데 봄에 눈 틀 때 굵게 트는 거는 대부분 100포도가 많이 생긴 걸랑요? 그러면은 설탕을 넣었을 때 눈이 굵게 나온다는 가지가 좀 굵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통통하게 자기의 본 일을 하는 거고 원인이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사과 가원에 가보면 사과가 크고 힘 좋은 나무들이 사과 못 생겼어요. 열매가 자라요. 근데 사과가 적당히 별로 크지도 않으면 해마다 굵은 게 예쁜 게 열어요. 요거는 단풍에 의해서 몸속에 에너지가 고루 섭취되어 있는 거고 가을에 낙엽이 단풍에 안 지고 있는 나무는 힘이 각자 뒤죽박죽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캠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봄에 보면은 굵게 트는 거는 100% 될 확률이 많다고 지금 여기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걸랑요. 그게 요렇게 하면 자기 모습으로 가가 바뀌어 버립니다. 설탕을 넣어도 아니요. 요거는 다음에 좋아지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요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진다. 그렇죠. 그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유막한 게 눈을 똑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굵고 요만한 거 똑같이 뒀는데 어떤 나무는 봄에 두 가지 다 잘 나오고 어떤 나무 한 개 삐리삐리 나오고 한 개는 육맛이가 예민한 거죠. 그거는 단풍을 들이고 유막 코팅으로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이해가 좀 덜 돼서 자꾸 물어보는데. 덜 돼서 물어본다면 그게
저 아래쪽에 단풍이 빨갛게 드는 가로수 있잖아요. 그 나무와 요 나무 산 밑에 있는 나무 있죠. 그거는 가지가 한 개씩 말라서 나옵니다. 우리 포도나무가 눈이 똑같게 못 나온다면 단풍이 안 들고 피부를 유막으로 보호 안 해서 똑같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 나무를 우리 가지 전정, 낙엽 지고 전정을 하고 가온을 해보면 눈이 같이 나와요. 탈수가 없다는 거죠. 아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저는 지금 감사비료를 한 5년 동안을 안 주고 있어요. 캠벨을. 예, 화학비료 전혀 안 쓰고. 예, 근데도 봄 되면은 눈은 잘 트고 송이는 잘 맺히는데 그게 다 100%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원인 저기를. 그렇게 되는 게. 굵게 나오는 게 대부분 다 100%가 돼버리니까. 예, 가느다랗게 나와서 제대로 뻗는 거는 송이도 좋고 다 좋은데 예, 눈이 굵게 터가지고서는 세력이 세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보면 시골 분들은 다 두메디를 내기었는다면 이게 세는전지랑 마찬가지 걸랑요. 원 저기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은 세는전지인데 대부분 보면은 좋은 거 기르려고 우개 거를 기른다고요. 예, 그게 더 굵게 나오니까. 예. 근데 아래 걸 기르던 위에 걸 기르던 굵게 나오는 놈은 100% 될 확률이 80에서 9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설탕을 연면 시비를 했을 때 굵게 나와도 100%가 안 되느냐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여름에 알이 크다가 그 마르는 현상에 봄에 아니 봄에 그거 그거는 그거 저기 저기 하고 봄에 비료를 아예 해요. 공처럼 해갖고 예, 예. 한 밭은 지금 5년 동안 내고 6년 동안 내가 아, 거의 그래? 한 방울도 안 해고 한 영양 송이째가 저기만 알라리가 했는데도 포도송이 다 이래. 예. 밭이 그렇게 기름진다 어쩌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 감사비는 나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 포도를 뭐 50송이 60송이를 다뤄도 감사비료를 안 하고 아니, 봄에도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예? 준비도 안 하고 봄에 안 하고 그냥 저기 퇴비거름하고 유방만 끓이지. 그것도 세상 그 저기 그렇게 행복이 봄에는 새만 박으래요. 예, 그리고 전지를 두 놈이나 한 놈 내두고 무조건 해가지고 그냥 키우면은 올해 날라갔다고 내일 또 날라가고 내일 날라갔다고 전에 또 날라가. 날라가요. 내일이라고. 아니 근데 하나도 저는 이파리를요 최소한 20장을 가져가려고 내가 겨순을 길러요. 항상 그 포도송이 위에서 붙으면 겨순을 한년 두년 내기 다 겨순을 가지고 가려면 그래서 이파리 확보를 보통 18개에서 23개까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익히는 거는 잘 익히는데 100%가 되는 원인을 못 잡는 거죠. 알맹이가 크다가 안 큰다는 거죠. 수정이 아니 영구야. 송이가 됐다가 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 수준에 문제가 있겠네, 수준. 나중에 해야 문제. 되니까. 요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면 수정 능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제 해결됐습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단풍을 들여서 요걸 만들어라 그랬는데 내가 비료를 안 했다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이고 요 기계로가 측정해 보면 달라요. 김천의 그 사과의 짠돌이라고 적은 분이 요 측정기를 사가지고 강사들이 전부 다 비료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사과밭에 비료 하는 농사 지었어요. 기계 사과 찍어보면 0.2, 0.00가 나오고 0.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 포도농사 잘 짓는 집에 가서 밤에 몰래 가서 찍어보니까 0.5에서 0.8이 나와요. 주지 마라 하는 거 뭐 주죠? 사람의 양심이 안 주면 안 될까는 주게 돼 있지. 아니요. 자기네들은 강의를 하면서 농사를 잘 지면서 포도에 사과에 비료를 주지 마라 그러고 강의를 하고 그 밭에 가서 측정을 하면 비료가 나와요. 비분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농사를 비료를 안 주고 사과를 농사 지니까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요 부분이에요. 지금 포도가 안 익는데 왜 영양을 쓰고 염화가를 써야 되냐? 이 관계예요. 영양이 없어가 안 익는 게 있고 영양이 많아가지고 안 익는 게 있어요. 질소분이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질문하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봄에
이얘 새순이 나올 때 우리는 물을 주고 관리를 하겠죠. 힘이 길릴 때 그때 받아들인 영양소가 체내 탄수화물 농도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힘이 좋은 가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흡수된 그 영양소와 희석 농도가 떨어져서 수정 능력이 떨어졌다. 수정은 되긴 됐으나 밤 온도에 탄수화물 농도가 낮으면 안 돼요. 당이 높아야 더 높아야만 추위에 견뎌서 수정이 될 건데 그 나무는 수세가 좋다 보면 함수량과 하고 질소분의 비료는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 가지에 한해서 적게 뻗은 거는 괜찮은데 길게 쭉 뻗은 거는 함수량만큼 비분량이 많아서 온도에 견디는 힘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기에 연면십일 때 또 설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포도 알이 크다가 이 알이 하나씩 옆구리에 마르는 거 보셨죠? 예. 그거를 보셨다면 비료가 질소분이 높다는 거예요. 요 옆구리에 포도가 축과 현상 말라가지고 노지 고추처럼 마르는 게 있다면 질소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봄에 설탕과 가리로서 잡아야 된다. 질소분이 높은데 이걸 따라잡을 거는 설탕이 따라야 되고 가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제 이해됩니까?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귀농을 해가지고 10년을 살면서 지금 저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11월 달 되면은 용과리를 뿌리거든요. 예. 포도밭에다가 예. 그 질소를 잡기 위해서 용과리를 쓰는 거잖아요.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예. 이파리가 떨어졌는데 질소분을 잡는 게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먹인 건데 소화된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저도 그거를 저 전주에 계신 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전주에 누구라면 아실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예. 나쁜 건 아닌데 세상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저 사계절에 의해서 잎의 행동으로 완전 소화된 원소를 몸속에 축적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용과린을 뿌리는 것 대신에 차라리 요때에 이파리 떨어지고 나서 설탕을 목매시비하는 게 낫다. 용과린을 가면 소화시킬 없어요. 잎이 소화를 못 시키는데 용과린을 뿌리는 게 덕이 되겠습니까? 몸속에다가 피부에다가 목매시비로 설탕 뿌리는 게 덕이 되겠습니다. 덕이 안 되는 선택을 하셨는데 모르니까 마치 그게 맞았냐. 아까 그 사과에 잎이 없으면 설탕량을 늘리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치와 그 원소, 영양소 이치를 합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러면 그 포도 현상이 일어난 거는 봄에 관수를 많이 해서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는 물이 많이 이동하면서 수정을 되긴 했으나 수정이 풀려버렸다. 그러면 지금 간주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예요? 지금 간주하는 거. 지금 맹물 간주하는 거. 포도밭에. 지금 맹물 간수를 하는 것도 나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산 꼭대기 보면 비 안 오잖아요. 단풍 잘 들잖아요. 잎에만 젖을 정도로 물이 있어야 되지. 간수량을 늘리면 또 잎에나 몸속의 비분을 이동시키고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잎 속에 가리 함량을 늘렸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회전을 했어. 가을에 비가 오면 단풍이 된다 그랬죠, 저 산에. 그런데 뿌리에 가리 함량이 많거나 우리 선생님처럼 잎 속에 가리 함량이 많은 거는 물을 주면 덕이 되나 지금 비분을 이동시키고 행동시키는 건 꽝이에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서 포도를 하면서 배운 거는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항상 관주를 하고 봄에 가면 이른 봄에 가면 관주를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교육하시는 분만 지금 관주하면 안 된다, 설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관주하지 말라는 거는 선생님한테 분이
못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적 책이건 뭐든 교육을 할 때는 봄에 가을에 간주를 하지 수분-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가위 한 장이 많으면 간주를 해라 하는 거고. 아니 그러게 지금 여전까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 교육을 하질 않았잖아. 제가 그래서 이 농법을 개발할 때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안 해본 적 있겠습니까? 3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엄청 줘봤겠죠. 차뜨기로. 2000포까지는 줘봤어요. 1년에. 1년에 2000포 뭐 큰 차 한 차미로 해야 한 2000포 줄 걸 겁니다. 예. 2000포 복합비료 2000포 쓰니까 3만 평에 감이 안 컸어. 그 다음날 다음에는 이놈들이 비료를 가짜로 만들어서 내가 감이 안 크다. 요소를 2000포로 가온에 갖다 뿌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간주가 저기 그 겨울에 그 가뭄이나 봄에 가뭄이 있었을 때 동해를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간주를 뭐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포도 따고 지금 그 가뭄인데 예. 간주를 안 하면은 그 동해가 문제가 안 돼요. 단풍을 대립해 문제가 안 되죠. 뿌리는 멈춰야 되니까. 겨울은 똑같거든요. 겨울에 간다는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포도 수확하고 비닐이 걷어보면 물 제대로 안 간다는 은거름이 득득 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산꼭대기 나무 죽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돌벼락에 있는 거는 그것보다 더 작아도 안 죽어요. 수분이 명하려고 그러면 봄에 동해에 있는다고 거기 이제 음식이 다 그래서 나가겠지요. 자꾸 간주를 동해 있는 거 여기다가 네. 단풍 들이고 맞아요. 단풍 들이고 유막 코팅해놓으면 한 놈도 안 죽어요. 피부가 시퍼래요. 눈이 똑같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가르친 게 요거잖아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고. 우리가 이때 한번 그래요. 예. 봄에 내게 힘든다고 동해 너무 말라버리면 괜찮습니다. 아니 봄에 가뭄이 심하면요. 뭐 질소가 많아서 그런지 뭐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거기에 이렇게 말라들어. 쩍쩍 저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단풍이 안 들어서 몸속에 설탕물이 적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로수 죽으면 쪼개진 거 보셨죠? 그 10%면 쪼개지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 안 일어나는 방법은 단풍을 들이고 유막으로 피부를 코팅을 해놓으면 몸속에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친 거지 제가. 수분 증발이 안 된다. 그러면. 탈수가 안 됩니다. 아까 그 포크레인 호수가 터지고 유압 호수가 터진 거는 나무가 한 폭이 안 죽어요. 그저 식용용 저거는 잎이 다 떨어진 뒤에 12월 초에 하라고 12월 초에 12월 초에. 첫 떨어질 때 예. 덕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 순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촛대만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 맞습니다. 촛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봄에 간수량에 의해서 새순이 이동량이 많아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어난 양은 가을에 단풍이 안 들어서 그 나무가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목매 시비 때 설탕을 써라 그런 겁니다. 또 이해되죠? 보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보완하고 있잖아요. 일어날 일을. 그래서 새순이 나도 또 설탕을 쓰거든요. 새순이 나오면 골드 그린. 이제 이때부터 또 달라져요. 이때는 이제 연면십이 되거든요. 요때는 그린 1.5리터로 낮아져요. 2리터 안 돼요. 1.5리터에 설탕이 3kg 들어갑니다. 요 놈이 또 요걸 보완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처럼 질소 가다에 의한 수정 능력을 보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절간을 좁힙니다. 절간을 좁히고 잎을 키울 건데 절간을 좁히고 잎을 좁히고 둥글고 크게 만듭니다. 완벽한 농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보완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맞게, 만물의 이치에 맞게 보완합니다. 한 가지 좋도록 하는 거 없어요. 다 보완해 옵니다. 그래서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두 번에 골드 칼 한 번. 이제 칼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횟수를 빨리 하면 내가 꽃핀자리 잎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해라도. 당연에
큰 포도를 키울 수 있고 잎을 살을 찌워가지고 당기고 쪼으면 포도 알은 커지고 절간은 좁아지고 포도잎은 두꺼워지고 포도잎이 두꺼워서 빨리 뿌리를 뻗쳐요. 요게 완결판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파리가 커지지는 않나요? 커지죠. 근데 줄여요. 넓이는 느리고 길이는 당겨버려요. 근데 일반 농사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절간 길이는 길고 예, 잎은 커도 얇아. 맞습니다. 그래 이 문제. 예, 그래서 오이 같은 거는 잎을 줄이고 설탕 양도로 물 한 마리 한 300g 쓰면 흰가루가 죽어버려요. 아, 흰가루가요? 예, 오이 흰가루 안 죽죠? 흰거를 잘 안 들어요. 농약 치고 나도 그 다음날 또 흰가루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쉬워요. 설탕 300g 여가 쳐보면 그 다음날 되면 흰가루 말라 죽기 시작해요. 그럼 포도에도 그 흰가루가 그 설탕 용법이 되나요? 가짜 농사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왜 또 설탕이 그거 나와요? 아니 흰가루가 오이에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나는 걸 지금 다음에 나올 건데 뭘 또 튀어나와. 아, 집에 갔다 있다고 하지. 이 시를 맞춰면 이 시가 이제 비료량이 나올 거예요. 비료량은 1.0이라는 비료량이 나옵니다. 이 시량을 맞추면 잎 두께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흰가루 자체가 발생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흰가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비분이 낮아서 열매를 결실에 익히질 잘 못합니다. 이 시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비료량이 얼마냐? 0.3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이해되죠? 이제 비료 나왔죠? 흰가루 다 나오죠?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제가 가을 되면 얼마나 되냐? 0.5에서 0.8로 이 시가 내려가야 된다. 이 시력을 1.0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비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그것도 그 이야기 하나 제가 가르쳐 줄 건데. 한 포가 100평에 0.8의 이 시가 올라갑니다. 이제 됐죠? 100평에 0.8 이 시가 올라가. 예. 근데 이게 다 맞진 않아요. 떠내려가기도 하고 결합되는 과정이 좀 차이 나거든요. 그러나 비료를 흩치면 이 시가 올라갑니다. 복합 비료인가요? 예. 우리가 겨울에 이제 초봄에 기술센터에 그 토양 검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토양 검사를 하면 우리는 지금 가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가짜라는지 알아요? 비가림이 돼 있다가 지금 걷어버리면 비료가 위로 따올라버려요. 예,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 홍보에서 요거 5cm 걷어내고 비료 덩어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라는 거죠. 물을 충분히 줘갖고 이동시켜갖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흙을 파가지고 가야 되지. 우리 지금 봄에 흙 파가지고 가면 전부 가짜예요. 비분이 다 올라오거든요. 말라가 위에 간이패가 있네. 비료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검사하면 가짜예요. 비료가 되게 나왔는데 비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흙골에 물이 떨어져서 비료가 마르면 이렇게 자꾸 땡겨 들어와요. 여기 모이가 있고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오고. 요 위에 비료가 많이 쌓여요. 하얗잖아 뭐. 근데 하얗게 쌓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양이 그리 안 많은 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술센터 가면 비료 엄청나게 많다고 나올 거예요. 나무 죽는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흰가루를 이야기할 정도면 비분이 적다. 흰가루 온 거는 이 시가 비료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초에 한번 비료를 줘서 간을 한번 맞추고 5월 초에 한번 맞추고 6월 초에 단 한 번에 가는 비료를 살짝 뿌려가지고 하면 좋다. 그러면 4월 초부터 세 번을 하는 거예요. 4월 예. 초부터 이 시를 1.0으로 맞춰 들어가는. 한 번에 일진형을 절대 맞추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반 정도만 맞추고 그 다음에 반 정도 다시 맞추고 그 다음에 6월 달에서 완효성 비료 논에 뿌리는 거 단 한 번에 코팅 비료 있죠. 오레가라든지 예. 그걸 뿌려서 천천히 가게 만들면 된다. 그럼 가을에 이 시는 얼마야 되냐? 0.5 정도에서 0.8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비료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비료 나왔지? 요 비료를 맞추면 흰가루라는 오렇게도 안 합니다. 포도에. 근데 흰가루가 왜 샤인이 들어오고서부터 지금 흰가루가 생겼걸랑요? 얇았어요. 샤인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얇았어요.
얇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동네 그 흰가루 아는 사람 있을 건데요. 그 신가루에 무조건 대궁이에 신가루 붙어버린 거는 무조건 급포도 나무는 아닐 걸랑요? 신가루가 붙어버린 거는? 캠벨이 많이 그렇고 네. 샤인이 들어오서부터 지금 아니, 신가루 샤인은 흰가루를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걸 많이 질소를 많이 하는 편이라요. 예. 샤인은 조금 저 캠벨보다 많이 하거든. 예. 그렇게 흰가루가 붙어도 그 약재가 처리하면 다 떨어져. 아 이제 근데 캠벨은 안 떨어지잖아요. 흰가루가 떨어진다니까 샤인은. 아니 그러게 근데 이제 캠벨은 그래 그름이 적어서 그렇다니까. 걸음이 죽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 시량이 세력이 세가지고 다 100%가 돼버리는데 아이 그거는 부담하게 추잖아. 했잖아. 비분량에 의해서 행동을 했는데 배포자가 된 거는 몸속에 탄수화물, 설탕물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 비분량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비로가 많으면 배포자가 일어날 건데 그거는 물을 보면 물만 찐딱 줘가지고 자라기만 했지 입속에 탄수화물이 적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봄에 잎에서 햇볕을 광합성을 해서 포도 수정될 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면 시비에 이파리 조그마할 때부터 옆면 시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잎이 두꺼워지고 살이 쪄서 수정 능력을 가져서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두꺼워서 비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어릴 때 잎이 두꺼워야만 뿌리가 많이 뻗쳐요. 선생님 한 가지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캠벨이 이제 수정을 다 해가지고 색도 8월 말쯤 되면은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캠벨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익는 기간이 옛날에는 이 빨리 익었다고 색이 쫙 올라올 때 빨리 익었는데 올해 계속 벌고 해가야 안 익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잎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질소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탄수화물, 설탕물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광합성 산물이 탄수화물을 못 만들어요. 원래 광합성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잎 두께를 보고 판단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잎을 보고. 잎을 먹어요. 그렇죠. 뿌리의 비료도 물론 측정을 해야 되지만은 잎을 보고 생장점을 보고 기술을 가르쳐 줘요. 잎을 뭐 크고 이렇다고 다. 그런데 원래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제 생각인데 비가 많이 해가지고 뿌리가 전부 다 물속에 들어 있었는데 새 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나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잎이 두꺼우면 뿌리를 계속 뻗치거든요. 그 말은 저희 강의 중에 고추 하우스에 물이 들면 기계를 잘못 틀어가. 그리고 봄비가 오고 고추밭에 물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전 살려줘요. 한 포기도 안 줘요. 잎에다가 맹물을 뿌린다는 것은 잎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추밭에 물이 들면 시들어 죽거든요. 그렇죠. 뿌리에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서 하우스에 물을 뿌리고 저녁에는 물을 뿌리면 잎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영양제를 쳐줘요. 거기다가 설탕하고 골드그린 1.5에 설탕 1.5kg 써서 뿌려주고 그 다음날도 물을 뿌려주고 심지어 멜론 이만이 달리가 있어 물이 들은 거 있죠. 그것도 살려줘요. 멜론 이만이 달린 데다 물이 들면 멜론 못 살리잖아요. 다 말려 죽죠. 황금 얼룩분 그런 게 없어요. 다 살려요. 원 근본을 해석을 해가 풀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과에 비료를 주지 말라 그러는데 김천의 그 짠돌이 농법 그 짠돌이 아저씨는 9월 5일에 200평에 유한을 한 포를 뿌리고 단 한 번에 한 포 또 더 뿌리고 사과가 엄청나게 키워졌어요. 9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연면 시비를 7번 했어요.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연면 시비가 10일 만에 5번 하고 단 한 달 만에 사과를 2배 높이가 역전을 시켜줘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하고 그 작물의 원종을 해석을 하고 사용하는 기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기초가 되는 비료량도 모르고 있고 잎이 얇아졌을 때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봄에
설탕물과 연면 시비한 요 영양소가 잎이 빨리 두꺼워지고 설탕물이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되고 결실이 잘 되고 빠른 시간에 뿌리를 뻗쳐요. 그래서 황금원홍포에서 나무를 살려낼 때 약 3년이 걸린다는 말을 해요. 완벽하게 살리려면 최대 당연히 해도 한 80%까지 그냥 쑥 올라가요. 그러나 이 나무가 몸속에 영양이 없으면 최대 영양을 주면 먹어버리고 잎이 안 자라요. 그러다가 더 영양을 주면 잎이 두꺼워져 갖고 뿌리를 뻗치고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본을 풀어내는 이치적인 일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헛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농사를 내가 오래 잘하고 싶으면 요 봄 연면 시비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가을에 있는 거는 몸속에서 있는 게 나올 거고, 근데 단풍을 들여서 나오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피부로 영양을 또 설탕을 또 넣고 잎이 나오자마자 또 설탕을 먹이고 있죠. 근데 설탕은 언제까지 먹이냐면 이 포도가 가을에 따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먹여도 되는데 잘못 먹이면 오염이 돼요. 줄기에 까만 곰팡이가 핀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알이 성냥개비 맡으면 사용하지 말아 그래요. 캠벨은 조금 안에 줄기 까매도 괜찮으니까 그건 설탕을 조금 요 포도 알이 우리 그 뭐라죠? 까마중. 까마죽이요. 까마중. 네. 예, 그 우리 땡깔 하는 거. 파달만 할 때까지도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설탕을 쓰면 그 효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설탕을 빼고 골드 그린이나 골드 컬러를 변형해주면 잎이 살이 쪄서 통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뀝니다. 결국엔 뭘 하고 있습니까? 탄수화물을 늘리고 설탕으로서 사용하다가 그건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장애 일어나는 시점에 사용 안 하죠. 그런데 장애가 안 일어나는 양이 피부에 장애가 안 일어나는 양은 500g. 사과에 쓴다면 지금도 500g을 쓰라 그래도 설탕을 물 500에. 그런데 그 이상을 하면 표면적에서 마르면서 맺히면 밑에 설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다음부터는 할 거 없어요. 내가 잎을 보고 연면시비 횟수만 늘려주면 되니까. 비료는 4월 초, 5월 초, 6월 초. 처음 두 번은 우리 복합 비료나 이런 걸 속효성을 맞추고 6월 달에는 완효성을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7월 중순부터는 골드 그린은 사용 안 합니다. 여기 7월 중순 여기부터는 칼라만 사용합니다. 칼라 1.5리터에 여기는 염화가리를 쓰게 됩니다. 염화가리 7월달 되면 3kg부터 시작해요. 포도가 따기 때문에 아마 하우스가 떠오면 아마 1kg 내지 2kg만 써야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알 굵게 하기 위해서 염화가리를 섞는 거예요? 그렇죠. 생식기는. 알 굵기는 이미 봄에 끝났어요. 그렇죠. 봄에 잎의 두껍게 하고 꽃핀자리 잎을 키워서 종을 결정 끝나고 잎을 두껍게 해서 횡을 자랄 수 있는 뿌리까지 뻗쳤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알 굵기는요? 그렇죠. 여기서 다 끝냈어요. 그럼 이때 되는 안정적으로 열매를 익히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리 성분을 여기서 많이 쓰면 좋은데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가리 많이 쓰면 잎이 타버려요. 다른 종들은 한 3kg까지 쓰거든요. 7월달에 8월달에 1kg, 2kg 쓰고 9월달에 또다시 3kg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비가림 시설에서 잎에 조금 영양이 많으면 짜봐서 타요. 그러면 그 가리를 안 쓰고 혹시 바닷물이나 뭐 이런 거를 써도 관계는 없나요? 힘든 거 하지 마이소. 왕소금 써도 되는데 힘든 거 하지 마이소. 왕소금을 써도 되는데 굳이
옛날에요, 요 캠벨 농사 짓던 사람들 전부 다 바닷가에 와서 해안사람 먹고 바닷물 뜨다 쳤어요. 지금도 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야기한 우리 선생님처럼 빨리 익히려면 4월 달에 요때 가리를 여으면 됩니다. 5월 달에 요때 여으면 안 터져요. 괜찮아요. 요때 쓰세요. 4월 달, 5월 달에 요때 가리 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가리를 쓰거든요. 그건 가짜예요. 6월 말까지 쓰는 거는 늦게 익는 종은 좋습니다.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한해서 만생종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샤이마치겠지 만생이 아니에요. 아니, 그 캠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캠벨도 조생이. 근데 그 두 개를 갖다가 6월 달에 쓴다면 이미 늦어요. 그러면 그거는 포도가 익었을 때 좀 무르다. 그렇지. 갈라진 거는 그게 아닙니다. 요때 연면시간에서 잎이 작아서 그래요. 종이 작아서 그래요. 갈라진 거는 그 딴 거예요. 요 앞에서 갈라지는 걸 막아주지 이 뒤에서는 못 막아요. 복숭아가 한 톨도 안 흘러요. 비가 와도. 초기에 목면십이 연면십에서 길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안 흘러요. 비가 와도 안 흘러요. 그리고 연면십에 쭉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맛이 안 떨어져요. 황금어농부 한 사람들 먼 데서도 저한테 인사를 올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저 그런 인사 받을 사람 아니라 가르쳐주고 내 대가만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 강의 중에 나이가 한 70대 늘이 일어나서 절을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평생을 들여가지고 한 30여 년 만에 개발하고 알았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다 이야기했다. 가을에 단풍이 잘 들면 그 다음에 농사 잘 된다. 얘기했거든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 얘기했거든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산에 있는 나무, 들에 있는 나무 다 풀어서 해석을 하고 하나를 이제 완전하게 염주를 엮었다. 제가 그게 한 30여 년이 걸렸으니까 하우스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진주에 가면 고추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제가 가면 안타까워요. 제주도에 밀감 농사 가면 정말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안타까워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농법을 했을 때 내년에 수학계 가서는 그럼 가락동 가면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1등이에요? 예.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강원도에 지금 작년에 부추 농사 짓던 사람이 가락공판 1등이에요. 그리고 저 차에 지금 한 열 넘었는데 강원도에서 부추 한 이파리를 뜯어온 게 아직까지 안 죽어요. 차에 다찌방에 3일을 뜯어 부추가 안 말라요. 그리고 저 발판인데 부추가 뒀는데 아직 이만큼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부추 농가가 작년에 하루에 500단씩 뱄는데 올해는 700단을 베요. 가락공판장 1등 다예요. 서천천 지역에 노지 배추 40만 평. 그 지역은 전체가 뿌리 혹병을 하거든요. 싹 다 살려놨어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설탕 3가지로 살려놨어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뭐 뿌리 혹병 좋다는 약 많이 있잖아요. 다 사용하고 실패했어요. 안 돼. 황금어농법 제가 처음 가서 서천천 지역의 배추를 살려드리겠다. 잎을 튼튼하게 해서 뿌리를 강하게 해서 살리지 다른 약은 쓰지 않는다. 40만 평에 먼저 전매로 다 팔려요. 한 70%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계약 해제권이 한 건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산 상인이 자기 친구였어가 저 대관령 쪽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6, 7만 평 농사 짓는 분이. 내 친구가 거기 가서 배추를 샀는데 정말 맛있고 그거 만든 사람이 당신이 맞냐고. 맞다고. 배추 그거 살려줄 수 있냐? 그거 쉽다고. 그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설탕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놈은 다른 걸 쓰냐고. 식물 생리로서 잎의 두께로서 푸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헛수가 없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토양의 비료는 맞추라 그러잖아요. 이거 맞추면 돼요. 척경기로 맞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하우스 자체가 이렇게 낮아서 햇빛에 쪼여서 잎이 탈수가 많아서 잎이 일을 안 하는 헛수가 숨어 있어요. 잎이 일을 안 해요. 고온장이 받아가요. 맞습니다. 고온의 탈수입니다. 고온 탈수. 그런데 같은 고온이라도 우리가 전날 오후에 잎에다가 물을 뿌리고 물을 먹여놨거나 아침에 일찍 물을 뿌리고 물을 먹여놨으면 괜찮아요. 그 말은 아래쪽 잎은 고온장이 안 맞거든요. 그늘에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 우리가 그 위치에다가 알레를 넣어놨다 그러면 꽃이 바래질 거예요. 그죠? 몇 개월 동안. 근데 그 잎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래도 안 죽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요 시설이 비를 안 맞아서 병균은 좀 덜했으나 우리가 정작 얻어야 될 포도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시설이다. 그런데 우리는 저 시설을 하면 포도 알이 안 터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알을 안 터뜨리는 거는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유막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서 봄 해수이 좋게 나